뭐 속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속보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사실 북한에서 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정통성, 정당성, 그 가장 중요한 정통성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백두혈통을 타고나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장성택이 그 김정은을 축출하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했었느냐 안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온 그 판결문에 보면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 이런 겁니다. 이른바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정변의 수단과 방법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변의 시점과 정변 이후에 장성택이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핵심이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정변 시기는 이른바 쿠데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자기가 이제 내각 총리를 해서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서 민심을 얻어서 어떤 뭐 하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거는 일단 최근에 어떤 장선택이 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볼 수가 없는 대목이고, 네. 그리고 이 경제가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까지 가기에는 상당한 시점이 아직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내각 총리입니다. 네. 이 지도자도 아니고 총리거든요. 네. 내각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나와 있지만 말 그대로 인민생활 개선과 관련된 역할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큰 야망이라고 할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 이 내용만 누군가를 봐서는. 도와주는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강 선생님 말씀에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네. 북한은 이 장성택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과거의 오랜 행적을 다 추적을 해서 그걸 제목으로 다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장성택 운명은 언젠가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지만 이런 운명이 좀 더 빨리 온 거죠, 지금. 네. 그 차이가 이제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왜 장성택을 보다 조기에 제거할 필요성을 느꼈을까? 그 요인을 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은 최근에 뭔가 도모를 했다기보다는 계속 과거부터 계속 뭘 도모해온 게 있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람을 결국은 제거해야 되겠다는 이제 결정을 내렸다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이제 저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의미있게 볼 부분은 분명한데, 이제, 그 정변이라는 게 또 정권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통성,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또 정권을 잡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또 그 핵심 권력들, 그리고 특히나 북한 체제는 김정은하고 같이 목숨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세력들이 또 상당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세력들을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이냐.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방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소하지 않지만은 뭐 여러 가지 연계 작업들, 김정남을 용돈을 주고 어떤 접촉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장기적인 준비 과정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사실 굉장히 미흡한 그 요소들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김정남을 사실상 이제 장성택이 이제 관리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김정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100% 망명할 거로 봐요. 김정남이 망명할 거로 보시자고요? 그런 이제 뭐 망명할 거로 봅니다. 뭐 더 이상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망명할 거로 봐요. 100%. 지금 왜냐면 혹시 왜냐면 이미 김정은이는 김정남이를 암살하려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보위원들 보내가지고 암살하려고 했는데 하도 중국이 보호하고 있고 거기에 장성택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던 거지. 여기 우리 체포된 사람도 있다. 김정남을 암살하기 위해서 중국에 나왔다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신시 간첩이. 그런데 그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김종남이가 눈에 든 가시입니다. 김정은이한테는. 그게 무슨 백두혈통 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김종남이도 김정일에 맞아들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성택이가 김종남이를 옹립하려고 했다고는 저는 보질 않아요. 그래서 뭐 보호하고 도와줬다는 것보다 그럼 왜 이렇게 빨리 쳤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치지 않으면 장성택이를 영원히 치지 못합니다. 왜? 세력이 더 확대되면 특히 김경희가 사라진 다음에는 김경희가 만약에 죽었다. 만약에 가정을 하고 김경희가 죽고 지금 장성택가 세력이 어느 정도 좀 커져 있는데 최룡해나 김원웅이를 불러다가 김정은이가 야 가서 장성택이 잡아가라. 너 보이브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러면
예, 그러고 가서 장성택이한테 저 새끼가 너 잡으래. 이렇게 반대로 말할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예. 김경희가 살아있으면 김정은이가 지시를 하면 김경희도 거기 동절하고 김경희가 지시를 하면 가능하다 그죠, 지금은. 지금은 가능하다, 그죠? 이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뭐 내가 다 잘한다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 북한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권력, 예. 천만의 말씀으로 탄탄한 거겠죠. 아니 그렇게 탄탄하면 제가 망명했고 뭐 황장엽 선생이 왜 망명하겠습니까? 예. 탄탄하지가 않다는 거야. 하고 충성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민심 떠났어요. 예. 이 평양시만 내놓고 네. 저희는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잖아요. 평양시만 내놓고 나머지 지방도시는 이미 민심 떠난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관심도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저렇게 조목조목 놓고 아주 장성택을 나쁜 놈 만들어 놓는 원인이 예. 뭐냐면 그 칼날이 민심의 칼날이 김정은을 겨냥할까 봐 그러거든요. 예. 왜? 저 새끼 이제 얼마나 악독하면 제 고모부까지 주겠냐. 예. 그런데 이런 조목조목 내놓고 체포장면 내놓고 이제 반혁명을 또 반당 반혁명 그다음에 국가 전복까지 음모를 꾸몄다고 하면 야, 저 새끼 저거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조목조목하고 뭐 체포 현장도 보여주고 공개 총살 현장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런 내막이 있거든요. 예. 예전 같으면 일반 사람들 이용호 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제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병 때문에 다 이렇게 쳤거든요.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보내든지 아니면 초용하고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 보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네. 그럼 장성택이만 왜 이렇게 자기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고모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목조목 밝히지 않으면 안 됐겠는가 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사정이 뭐냐. 예. 그만큼 장성택이가 세력이 상당히 컸고 북한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장성택이는. 그냥 술구멍원이 없애버릴 수 없다는 사람, 없다는 거죠. 네. 또 죽이지 않으면 그 불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아주 뭐 뿌리까지 아주 딱 뽑아서 아주 죽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김정은이 의도한 만큼 이게 그 공개 처형을 하고 이렇게 말살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앞서서 그 보면은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굳이 장성택이 아니더라도 민심도 떠났고 뭔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 박사님, 임 교수님 말씀했듯이 내부에서 반란이 일으켜서 오늘 한두 사람이 반란이 일으키는 상당히 힘든 체제입니다. 네. 이자처럼 저는 장성택 같은 고물이 있으면 그 주위에서 음모를 중심으로 꾸릴 수 해서, 있고, 야, 예. 저 새끼 치자, 뭐 하면 그렇게 웅할 사람도 있죠, 사실은. 예.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런데 지금 이 장성택이는 가능하지만 장성택이가 없으면 누가 지금 몰이 들고 누가 그걸 이제 정면에 나서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가족들 목숨도 내놓고 이걸 나서서 할 사람이 누구겠냐. 그러나 다른 한 측면에서는 충성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공백은 누가 메웁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공백을 메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공백을 김종희가 아직은 버티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종희가 오래 살 것 같으면 건강이 괜찮고 뭐 건강이 악화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장성택을 빨리 치지 않았어요. 네. 왜 빨리 치지 않았냐면 지금 북한이 그 군부를 숙청하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예. 작년에 이용호를 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우동축이도 다 밀려나고 또 군부 수장들 4번, 7번 다 바꿔 뭐 계속 한 3개월을 못 갔으니까 인민무력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장도 7번이나 교체했습니다. 그동안 네. 2년 동안에. 이건 뭘 말해주는가 하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이런 불안한 체제 하에서 뿌리도 내리기 전에 김정은이가 2년밖에 정권을 안 잡고 이 뿌리가 내리기 전에 왜 장성택을 떠치고 왜 더 흔들릴까? 네. 이건 치게 되면 지금은 뭐 공포 정치니까 이제 무서워서 조금 뭐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자기도 그렇지 언젠가는 않다.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언젠가는 자기도 당한다. 저는 지금 두 번째 칼날이 최룡이한테 향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벌써. 그래요? 아, 최룡이에요? 아, 당연하죠. 이제 모든 권력이 자기도 모르게 최룡이가 다 안아버리게 됐습니다. 네. 제2인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예. 장성택이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최룡이도 무사하지 못해요. 또 이제 권력이 집중이 돼버리면. 예. 그래서 계속해서 치게 되면 지금까지 쳐왔지 않습니까? 이용호 총참모장을 친 것도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치게 된 상황에서 누가 김정은이한테 자기 목숨 내놓고 충성을 하겠는가 하는 거죠. 네. 오히려 김정은 체제가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자, 임 교수님, 북한의 그 강력한 이인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형당하는 일이 이게 어떻게 봐서는 뭐 납득이 안 가는데 말이죠. 예. 앞으로 이게 체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 체제가요? 예, 저도 이번 신호는 김정일 사망과 비견될 만한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비견하고
또 우리 강 교수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북한 민심을 계속 추적하고 연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사실 민심이 많이 떠나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떠나 있지만 그 민심이 떠나 있지만 당장 어떤 행동을 할 수 없는 체제가 또 북한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켜보면서 다 이제 미래를 나름대로 다 도모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체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앞으로 이제 북한 체제를 미래를 전망할 때 두 가지 변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중국 변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난입니다. 비록 이제 그 북한 내부가 많이 불안정하더라도 중국이 아직은 그 북한 정권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계속 그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첫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내용도 나와 있지만은 경제난이 정말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만약에 간다면 근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강력한 공포 정치를 할 수 있는 무력을 김정은이 갖고 있는 한 북한 체제는 당분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나 다른 마음을 먹더라도 당분간은 그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 교수님, 김정남이 100% 망명할 거라고 아까 이제 예상을 하셨는데 망명을 하면 어디로 망명할 것 같습니까? 저는 미국으로 갈 것 같아요. 유럽 쪽보다도 지금 가장 김정남이 쪽도 그렇고 지금 희망하는 쪽이 지금 미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북한이 미련 없죠. 김정남에는 자기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장성택이마저 저렇게 극형에 처해졌는데 공개처형 저거는 엄청난 겁니다. 저 체포하는 장면까지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장성택이 세력이 강했다는 거거든요. 저걸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다시는 장성택이 그 한테 미련 두지 말라는 걸 전 국민한테 북한 전체 그러니까 장성택이 세력이 지방당 조직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김정남이가 결심하고 벌써 자취를 감추는지도 모르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긴 중국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 전부터 이제 북한 체제 그 변화를 도모하셨다고 했는데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럼 그런 작업이라든지 이런 일은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저는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 나라에 대한 미련, 김정은에 대한 미련 싹 버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 오히려 이번 일 오히려 고위층들이 고위 관료들이 아니 그걸 감지했거든요. 제가 저를 만났던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풀이 탁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련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나 뭐 지금 당장 뭐 가족만 있었으면 그 사람도 망명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는 뭘 느꼈냐면 저렇게 죽이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충성심이 돌아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니까 그 살 길이 어디냐. 망명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 임 박사님, 임 교수님 말씀했듯이 저쪽 체제에서는 잘못하다 또 처형당하거든요. 화영상 선생님이 저기서 뒤집어 엎을 수 있었다면 뒤집어 엎었죠. 여기 안 오시고. 그 저기는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와서 그걸 조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봐서는 아마 망명 사태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체제가 조기에 붕괴할 가능성이 더 있는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워낙 새로운 내용을 많이 말씀해 주셔갖고서 북한 강성산 전 총리의 사위신 강명도 경민대 북한학과 교수 말씀을 좀 많이 듣는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철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